정부가 지난 27일이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을 밝혀냈는데요. 2022년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퇴직연금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개인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정기여형 연금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잘못 운용했다가는 원금마저 모두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철진 칼럼니스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번에 발표된 안, 기존 안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죠? 네,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업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야 되고요.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이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특이한 게 1년 미만이 됐던 이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 퇴직연금을 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 살짝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퇴직연금 유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확정기여라고 하는 DC형, 확정급여라고 하는 DB형이 있는데, 이 확정기여, DC형에 있어서 이 운용의 이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굉장히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 이 운용 한도를 기존에 40%였었거든요. 네. 이거를 70%까지 대폭 확대를 합니다. 이제 그 대신 이제 정부 안을 보면은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라고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적립 비율, 그러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밖에 어떤 이 계좌를 통해서 100%까지 채워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띄는 뭐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수급권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40%에서 70%까지 위험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확정 기여형 DC형 요거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게 확정 급여형이죠. 그럼요. 예. 끝나면 거의 정해지다시피 한 돈을 받는 것. 예. 예. 그게 워낙에 수익률이 좀 낮다. 이런 예.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그걸 바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약간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DB형, DC형 어렵긴 한데요. 네. 이 확정급여형 DB형은 이제 회사 책임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좀 하거든요. 아하. 기존에 자기가 받을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그냥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존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 기금처럼 운용을 하게 될 텐데 네. 이 DB형 같은 경우에는 만에 운용을 하다가 손실이 나든 이 수익이 나든 근로자는 받을 돈 받는 겁니다. 그죠. 만에 하나 손실이 나면 회사가 책임을 지고요. 네. DB형 운용하다가 나온 수익이 생긴다. 이것도 역시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논의가 된 게 DC형은 우리가 흔히 개인 책임형이다. 근로자 책임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형태거든요. 네. 이건 이제 운용을 하다가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이제 손실이 나는 부분도 역시 근로자가 혜택을 하는 자기의 퇴직연금을 갖는 건데 네. 이제 그동안 이 DC형을 놓고선 일부기 하고 정확한 대상은 파악이 안 되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확정기여 DC형은 어차피 근로자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이걸 운용을 하는 건데 왜 위험자산 한도를 40%로 묶어놨느냐. 손해는 내가 볼 건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군요. 그렇죠. 네. 예,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왜 이걸 제한을 두냐. 뭐 이런 지적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핵심이 이제 이 DC형의 운용에 있어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70%로 늘린다 이런 건데요. 예. 실은 여기 약간 오해가 있는데 어떤 이제 오해인가요? 대다수 언론들이 그러다 돈 띄면 어떡하냐, 왜 공격적으로 하라고 하냐, 왜 그걸 강제하냐 그랬는데요. 이게 약간은 틀린 겁니다. 지금 뭐냐면 DC형이라고 해도요. 근로자가 운용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그냥 주식을 나는 40%밖에 안 할래 하면은 DC형이라고 해도 그냥 주식은 40%밖에 안 채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70%까지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나 위험자산을 70%까지 해야 한다. 이걸 의무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확정기여형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고 확정급여형인 DB형은 약간 안정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거칠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일반 근로자들이 나는 이것을 자산을 이용해서 정보도 많이 획득해야 되고 수익을 얻으려면 그런 거잖아요. 이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약간 또 한 가지 제가 파악하는 게 이제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최근 유행을 하고 앞으로 이 임금 피크제가 많이 되게 될 텐데
DB형 같은 확정급여, 회사가 책임을 지고 퇴직연금을 준다는 거는 실은 이제 퇴직할 때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총액 부분을 연금화시키는 건데 네. 만에 하나 임금 피크제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잘 받았던 데에서 마지막 퇴직할 때 임금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은 DB형으로 하게 되면 손실이 꽤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그러네요.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에게는 또 나는 DB형보다 DC형을 하고 싶고 DC형에서도 더 위험 자산을 늘리고 싶어.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수요도 좀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형 측에서 이 운용의 한도를 꽤 풀어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확정기여형인 DC형 아니면 확정급여형인 DB형 할 것인가 이걸 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준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 임금 인상률이 막 너무 좋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회사. 내가 퇴직할 때쯤 되면 돈 진짜 네. 많이 주는 회사. 예, 막 5%씩, 6%씩, 7%씩 매년 임금 인상되는 분들은요. 확정급여형. DC형, 예, 절대 DC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DB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왜냐면은 연간 5% 올리기 어렵거든요. 이 운용을 해가지고. 그런 회사 수익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예. 회사가 있다면 이런 분들은 이제 확정급여, DB형을 택하고 되시고요. 네. 아까 말했지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다거나 오히려 뭐 임금 떨어진다거나 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다거나 이런 분들.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 금융에도 좀 눈이 밝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뭐 주식 비율이랄지 채권 비용을 정할 수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DC형을 선택하면은 좋겠죠.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결국 확정기여형 DC형을 확대하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노동자의 어떤 노후 생활을 담보로 일종의 담보로 자산 삼아서 증시 또는 증권사들의 어떤 시장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데요, 노동계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걱정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70%까지 투자해도 된다라는 거는 그 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 그냥 난 40% 해도 되면 그냥 40%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본인이라는 게 나는 뭐 그래 나는 뭐 제어를 잘해 하더라도 이렇게 한도를 70%까지 열어놓으면 하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에잇 한번 해보자. 이거 쥐꼬리만한 퇴직연금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위험 자산을 최대한 올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이제 밝은 쪽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국의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미국의 똑같은 제도가 401K라고 하는 401K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아가지고 위험 자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그러니까 대세 상승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년간, 뭐 15년간 퇴직연금을 투자했던 분들은 대박 났겠네요. 백만장자가 속출을 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굉장히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만에 하나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지금 분들이 막 주식을 열심히 해서 이 퇴직연금을 가지고 부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그렇죠. 만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뭐 대세 하락 구간을 맞는다거나 뭐 더 어떤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은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해서 퇴직금 목돈 대신에 연금으로 받겠다고 하는 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퇴직연금까지 날리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